그대들은 노후에 행복하시오. 우리는 젊은 날 무던히도 열심히 살아왔어. 인생 살기 참 쉬웠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오. 그 모든 것이 결국엔 행복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아니겠어? 돈을 많이 벌어 풍족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며 살아가는 이는 많지 않다오. 노후에 우리의 삶은 젊은 날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봐야 하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나 권력만을 위해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쫓기도 하오.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왔소?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시오. 가까운 지인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겠어. 벌써 20년이 흘렀는데 그때가 지인인 강 씨의 나이가 30세였어. 강 씨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만난 어떤 이에 대한 이야기라오. 강 씨는 경기도에 살다가 그해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 동호회도 이사한 곳의 근처로 새로 가입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씨를 만났어. 이 씨는 당시에 45세였고 인근 토박이었어. 그는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거주했고 외제차를 타고 다녀 동호회 내에서도 그가 부자일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동호회 사람들과는 많이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녁에 운동을 마치면 같이 다니던 친구와 특정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러 갔다오. 그렇게 하루에 드는 술값만 매일 30만 원은 거뜬했어. 모두 계산은 모두 이 씨의 몫이었어. 강 씨는 배드민턴 회원 중에서도 젊은 축에 속했고 배드민턴 실력도 출중했어. 또한 성격이 싹싹하여 누구와도 잘 지냈는데 그런 강 씨를 눈여겨본 이 씨가 어느 날부턴가 술자리에 강 씨를 초대하기 시작했어. 거의 매일 배드민턴을 치러 왔는데 배드민턴을 치는 날이면 어김없이 술을 마시러 갔으니 이 씨가 제때 집에 들어가는 건 본 적이 없었다오. 형님, 실례지만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술자리에서 강 씨가 물었어. 매일 고급 식당, 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모든 술값은 이 씨가 계산했기에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다오. 나 고물상이야. 강 씨는 깜짝 놀랐어. 그는 고물상은 가난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어. 얘는 한 달에 현금으로 3, 4천만 원씩 들어와. 그러니까 맘껏 얻어먹어. 나도 매일 얻어먹잖아. 배드민턴을 함께 다니던 이 씨의 친구가 말을 보탰어. 멀끔한 외양과 고급 외제차, 고물상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강 씨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어. 사원도 여럿있고 그의 아버지도 고물상을 크게 했는데 말이 고물상이지 큰 기업을 상대로 각종 고철이나 비철 등의 자원을 거래하는 일을 하였어. 그리고 다 현금으로 받으니까 세금도 안 내.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방법이 있어. 저도 형님처럼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에요. 그래, 내 밑으로 들어오면 다들 돈 잘 벌어. 어떻게요?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직원들 이름으로 회사를 차린 다음에 대출받아서 파산하면 큰 돈 벌 수 있지. 그러면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걸리면 감옥은 걔들이 가지. 그래도 몇 천만 원 준다 그러면 할 사람이 줄을 선다. 아니에요. 저는 안 할래요. 하하, 그냥 하는 소리지. 누가 너보고 하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웃으며 하는 소리에 진담인지 농담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 그저 따라서 웃고 말았다오. 강 씨는 당시에 배드민턴에 한창 빠져 살았기 때문에
끝나고 이 씨와의 술자리에 가는 것은 일상이 되었어. 나이 차이는 나는 편이었지만 그들은 꽤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 그날도 어김없이 이 씨와 친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어. 안녕하세요. 어떤 젊은 여자가 강 씨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인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 강 씨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이 씨가 반갑게 맞으며 자리로 이끌었어. 왔어? 인사해. 내 여자친구. 오빠랑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구나. 강 씨는 경악과 혼란스러움을 감추고 어정쩡하게 일어나 마주 인사했어. 아, 네. 안녕하세요. 표정을 글자로 바꿀 수 있다면 강 씨의 얼굴은 온통 물음표였을 것이요. 그가 알기론 분명히 씨는 유부남에 초등학생 자녀가 둘이 있다고 들었다오. 그런데 젊은 여자를 가리켜 여자친구라 칭하기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했어. 이 씨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특별히 덧붙이는 말 없이 대화를 이어갔어. 그러고 보니까 둘이 동갑이네. 어머, 정말 반가워요. 강 씨와 동갑이라는 여자친구. 그러다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자와 강 씨가 같은 지역 출신인 것 아니겠어? 같은 지역에 같은 나이니까 건너면 서로를 아는 지인이 있을 것이 분명했어. 출신 학교의 이름을 들으니 강 씨가 나온 학교와도 지척에 있던 곳이었다오. 그러자 밝게 대화를 나누던 여자의 표정도 좋지 않아졌어. 이 씨와의 관계는 누가 보아도 정상이 아니었지만 당당하던 여자는 자신을 알지도 모르는 사람의 등장에 초조해 보이기도 했어. 그렇지만 이러쿵 저러쿵 말할 입장도 못 되기에 강 씨는 모른 척 대화를 이어나갔다오. 그러고서는 한참 후 그 여자는 먼저 자리를 떴는데 이 씨와 그의 친구가 웃으며 하는 소리에 기가 막혔어. 요즘 너무 집착해서 그만 만날까 생각 중이야. 용돈도 주고 있는 거야. 어린 여자 만나려면 당연히 줘야지. 그러면서 낄낄거리는 것을 보자 술자리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 자연스레 집에서 그를 기다릴 이 씨의 아내와 아이들을 상상하게 되었어. 모르긴 몰라도 가정이 순탄하진 않을 듯한 느낌이 들었다오. 재수 씨랑 애들이랑도 시간 좀 보내고 해라. 우리 애들은 지 엄마밖에 몰라. 나랑 안 놀려고 하지. 타인이 보아도 왜 그런지 알 것 같았어. 1년 내 결혼을 계획하고 있던 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어. 결혼 생활이란 게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도 왠지 공범이 된 듯한 기분에 찜찜하기도 했어. 그날 이후로 몇 번 이어졌던 술자리에는 종종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강 씨를 껄끄러워하던 것은 옛날 일이고 자신과 15살 차이 나는 남자 옆에 앉아 즐거운 듯한 모습이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씨와 강 씨가 둘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근처에 이 씨의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며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겠어? 그렇게 이 씨와 자주 어울렸어도 그의 아내를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괜한 편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깡마른 몸에 지쳐 보이는 듯한 인상이었어. 서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강 씨는 좀처럼 대화에 집중을 하지 못했어. 졸지에 이 씨의 아내와 여자친구를 동시에 알게 된 셈이라 무척 죄책감이 들었다오. 이 사람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 자주 만나시잖아요. 아, 예. 운동 끝나고 가끔이요. 강 씨는 괜히 민망하여 물만 벌컥벌컥 마셨다오. 형님이 늦게까지 운동하셔서 아이들 혼자 돌보시느라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 간다는데 어쩌겠어요. 또 땀 흘리고 맥주 한 잔 먹고 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죠.
어색한 마음에 말을 이었는데 대답을 듣고 더 마음이 불편해졌어. 같이 재미있게 운동하고 앞으로 종종 봬요. 나도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운동 끝나면 나도 좀 불러주고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뭘 불러? 남자들끼리 술 한잔 하는 건데.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씨와 사석에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이 씨의 아내까지 만나니 자신도 외도에 가담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 금묵자흑이라는 말도 있지 않소? 이대로 그와 가까이 지내다가는 자신까지 물들까 무서웠어. 그 뒤로도 이 씨가 종종 강 씨를 불렀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리를 두게 되었어. 그러다가 강 씨가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오. 그런데 이사를 하고 얼마 뒤에 이 씨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는 소식이었어. 그때 우스갯소리로 했던 대출 이야기가 진실이었던 모양이었어. 그것이 잘못됐는지 감옥에 갔다는 말에 잠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 하지만 미리 예견되어 있던 일 아니었겠어? 그날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쌓은 부를 자랑하고 다니던 것을 생각하면 억울한 일은 아닐 것이요. 그러고선 강 씨는 이 씨를 잊고 살았어. 긴 세월이 흘러 20년 정도 흘렀을 때 강 씨는 다시 인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단독주택을 수리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근처의 고물상에 전화한 강 씨는 이 씨와 재회하게 되었어. 세월이 세월인지라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오. 강 씨는 50세가 되었고 이 씨는 65세가 되었어. 부티나게 인생을 즐기며 살던 이 씨는 허름한 행색으로 나타났는데 도저히 지난날의 그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 서로를 알아본 둘은 반갑게 인사했어. 형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나는 아직도 고물상 하고 있지. 그냥 혼자 입에 풀칠하고 살아. 예전에는 이 씨가 직접 물건을 수집하고 다니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폐기물을 줍는 노인이 되어 있었어. 형수님은 잘 계세요? 나도 모르지. 이혼한 지 오래됐어. 애들하고도 연 끊었고 혼자 살아. 사업도 애저녁에 망해서 이러고 산다.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게 감옥 가고 바람핀 거 들통나고 하던 일은 고꾸라지고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재수가 없었지 뭐. 대출 사기를 안 쳤어도 고물상 일이 워낙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가정에 더 충실했다면 힘든 일이 있을 때 등 돌리지 않고 버팀목이 되어 주었을 텐데. 화려한 듯한 삶을 살았지만 그 끝이 눈앞에 보이는 이 모습이라니 씁쓸한 감정이 들었어. 또한 말년에도 자신의 삶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가 불쌍했어. 한편으로는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산 강 씨는 그를 보며 안도를 했다오. 한때는 자신도 이 씨를 따라다니며 그런 술자리에 빠져서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의 행동들을 보고 똑같이 되지 말아야지 하며 다짐을 했던 것이 강 씨를 바르게 이끌어줬던 것도 같았어.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는 있지만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오. 또한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짧을수록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최고라고 여기고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랄수록 정신적인 삶을 최고로 여긴다고 하였어.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꼭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소. 불행한 사람은 행복을 자꾸 바깥에서,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찾소.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나와 가까운 곳에서, 집에서, 내 안에서 찾는다오.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 육체적인 것은 필히 멀어져 가오. 부질없이 떠나는 것을 붙잡지 말고 내 안에 머무르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보시오. 행복하지 않다면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집중해 보는 것이 어떻소? 바보 같은 인생을 산 남자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앞으로의 나의 삶을 옳은 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해보시오.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